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김정은이 얘기했던 연말 시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에 뭔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상대로 군사적 옵션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이미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12월에 ICBM 발사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협력안보연구원장인 이인배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 12월에 진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 관련 내용, 그리고 또 미북 관계 관련 내용들을 보면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고요. 없죠. 지금 갈등 일변도 더 이상 뭐 군사적 옵션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이런 식의 얘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보면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북한 김정은이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테러가 없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 테러를 차단한 거는 김정은인데요. 12월 그 시한서들 이제 4월 달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큰 실수였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트럼프의 양보를 받아내려고 그랬으면은 12월 시한서를 두면 안 됐죠. 네. 그거는 12월 시한서를 두고 12월 내까지 양보를 내라 그러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양보할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그걸 양보하게 둔 거는 굴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굴복하는 모습은 저게 세계 최강의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네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게 협상에서 전혀 좀 의도치 않게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월 상황이 만만치 않고 지금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김정은이 막 백두산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의미가 있는 건가요? 47일 만에 다시 갔다 그러죠. 또 이제 백마 타고 올라갔어요. 백마 타고 사진이 그 앞에 백두산 가기 전에 삼지연을 들렸는데, 삼지연을 2년 동안 공들였는데 공사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다 마친 게 아니에요. 네. 2차 공사를 마친 거고 3차 공사 내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올 연말 되기 전에 12월에 가서 대대적으로 뭐 테이프 커팅도 하면서 마치 다 끝난 것처럼 이 이야기를 막 하면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일단 연말까지 올해에 2019년에 뭔가 북한 주민들한테 뭔가 실적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거나마 그것밖에 없는 거죠. 저기 삼지연 가서 할 수, 양강도 가서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퍼포먼스를 했다. 또 하나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백두산 가서 행겨 보면은 멜로 영화 찍은 것 같죠. 예, 이설주하고 이렇게 모닥불에도 손드는 거, 뭐 계곡에서 앉아가지고 사진 찍는 거, 그러네요.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그렇게 북한 주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잘 하고 있다라는 걸 하나 보여주는 것, 또 하나 감성을 좀 터치를 해서 아주 이렇게 녹록하게 마음을 좀 이렇게 누그러뜨려 보려는 거다. 역설적으로 보면 그 정도로 북한 내부에서 지금 불만들이 점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강도 이번에는 지난번에 백두산 갔을 때 그때 이게 사전에 그 일정이 노출됐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번에 같은 그 사전부터 사후까지 지금도 외출도 못하고 지금 다 지금 그거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양강도 사람들이 다 통제가 되고 있다. 네, 굉장히 통제가 심하게 돼 있어서 이제는 뭐 외출하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완전히 김정은이가 평양 돌아갈 때까지 외출까지 금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저는. 네. 참 미북 관계 얘기하기 전에요. 그 남북 관계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김정은이 대한민국 얘기만 나오면 아주 경기를 일으킨다고요?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사실 제가 입수한 첩보에 의하면 10월 5일에 김정은이가 당 간부들, 당 간부들 다 모아놓고 입장에서 굉장히 긴 교육 연설을 했었는데요.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이, 대한민국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비난을 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막말까지 하면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수준. 사실 이 최고 조론관 만난 정상회담을 그렇게 했는 만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비난도 안 했던 게 북한의 전통이었는데, 김정은이는 굉장히 다르게 지금 접근하고 있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공개적으로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부에서도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남북한 관계가 지금은 거의 좀 되돌킬 수 없을 정도로 구조적으로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뭐 운전
운전자라든지 촉진자는 아예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 보네요.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그 말 안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 뭐 이미 벌써 김정은이가 지난 4월에 그런 오지랖이 넓은 짓 하지 말라고 했는 이후부터는 그런 말 쓰지도 않고 있고요. 뭐 우선 늘 하는 이야기가 우선 미국과 북한 간에 협상이 잘 진전되길 바란다. 이게 지금 청와대에 간절하게 지금 바라는 입장이 그게 다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미북 회담 제발 열려달라 뭐 이런 게 기대였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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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동안 김정은 하면 뭐 사랑에 빠졌다고 얘기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네. 이번에는 군사적 옵션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심경의 변화인가요? 저는 지금 상황 보면 12월 말 이렇게 김정은이가 이 시한까지 해주고 거기에다가 좀 강력하게 지금 압박까지 하고 지금까지 했던 핵 실험 모라토리움 취소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고 막 들썩대어 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내심 고맙다라는 생각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당연히 뭐 탄핵 보고서가 지금 채택이 돼서 일단 하원에 올라가 있게 될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뭐 탄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럴지라도 아주 불편하게 재선 전국을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판을 뒤엎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을 김정은이가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거에 맞추어서 트럼프는 이거는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해야 할 수 있는 판들을 많이 깔아놓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서 속으로는 고마워 체어맨 킴 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더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 많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죠. 지금 뭐 연을 좀 계속 뜨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레이저 정찰, 지상 정찰, 그래서 해상 초계기까지 모든 한반도를 훑고 있는 것들을 다 뜨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그렇다면 미국도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그럴 텐데 지금 북한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최근에 보면은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죠. 또 아베를 상대로는 진짜 미사일이 뭔지 보여주겠다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진짜 탄도미사일이 뭔가 가까이서 보게 될 거다 이야기까지 했어요. 뭐 이제 그 말을 한 거로 보면은 꽤 높은 수준의 좀 결심이 섰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김정은은 미국이 불편해하는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뭐 방사포 쏘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미국은 지금 전혀 언급조차도 안 하니까 그런 수위가 좀 안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고통스럽지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고통스럽고 미국이 불편해할 미국 국민들이 여론이 움직일 만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핵실험하고 ICBM 발사, 네. SLBM 이 정도가 될 거예요. 핵실험은 사실은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미인계 실험이라고 해서 시뮬레이션 가지고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걸 스스로가 밝힌 바 있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 주목을 안 했었는데 이미 벌써 밝힌 바가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지하 핵실험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은 ICBM 발사나 SLBM 발사예요. 내가 볼 때 동창리를 다시 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면은 지금 ICBM이 가장 유력하게, 그럼 기술적으로도 더 발사를 해서 더 다듬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ICBM 발사가 유력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보통 ICBM을 시험 발사할 때도요, 예전에 뭐 화성 14 같은 거 할 때도 네. 보면은 막상 뭐 미 본토까지 직접 날아가는 건 아니고 이제 뭐 동해로 쏜다던가 뭐 그렇죠. 북태평양에 쏜다던가 하잖아요. 네. 네. 이번에도 그냥 동해에 쏜다고 하면 사실 미국에서 별로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동해로 쏘더라도 동해로 이제 사거리가 어느 정도 날아갈 거가 이제 주목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일단 사거리 이렇게 동해 쪽으로 쏘게 된다면 이제 일본을 넘어가게 되죠. 네. 일본 넘어가면서 이제 그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거 자체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있죠. 사거리를 그만큼 고도를 높여가지고 사거리를 정명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사거리를 정명해 보이고 재진입을 시키는 것하고 정명해 보이는 게 대단히 중요해서 그 위력만 갖추는 것조차도 미국에게는 굉장히 자극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예, 그렇다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ICBM을 쏜다고 하면은 어떤 옵션이 있는 건가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도 ICBM 개발 기술이 거의 90%는 됐어요. 90%나 90%는 됐어요. 돼 있는 상황이라서 재진입에 조금 문제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 계속 지금까지 계속 지금 기술 수준 진보하고 있는 그 페이스로 보면 지금쯤은 꽤나 높은 수준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은 그 고민을 하겠죠. 이게 완전히 완성됐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게 되면 미국은
되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불편해져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 미사일 발사 전에 뭔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도 저는 드는 거죠. 아, 미사일 준비 단계에서. 그렇죠. 정명해 보이기 전에. 예. 정명해 보여서 또 실패하게 되면 김정은이도 이제 기분 더러워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증명되어지기 전에 미국으로서는 그에 조치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 런던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기자회견 때 하는 말 중에 이번에 나는 사용하고 싶지 않지만 무력을 사용해야 될 때면 사용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앞에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부터 시작해요. 네. 그렇게 봤을 때 그거는 심상치 않게 들리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공격할 가능성도 나는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이런 그렇죠. 발사 시설에 대한 선제 타격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그 홍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 정찰기들이 미국에 지금 많이 와 있잖아요. 조인트 스타스 같은 경우에는 그 육상 이 지상들을 지금 다 훈련 정찰기잖아요. 예. 한번 방송도 해주셨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그것을 지금 징후를 포착한 것도 있지만은요. 거기서 지금 지상 정찰을 해서 지상에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스캐닝하러 가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토마호크 미사일 아시죠? 예. 토마호크 미사일은 1000km 이상 사정거리를 두고 있는데 얘는 그 GPS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상 대조 시스템을 갖고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리 가지고 있는 영상과 가지고 날아가면서 쭉 비교하면서 가요. 아주 낮게 떠서. 예.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로 못 잡는데 북한은 저는 이번에 열심히 좀 조인트 스타스가 와가지고 몇 번을 돌면서 계속 스캐닝하고 있는 것이란 특별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예. 북한의 지형들을 다시 한번 더 스캐닝해가지고 변화된 곳을 스캐닝해서 그것을 장착시켜서 토마호크를 통해서 동창리든 어디든 ICBM 발사되든 그것을 폭파하려고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죠. 예. 토마호크 미사일이 순항 미사일이죠? 순항 미사일도 있고 지대 미사일도 있고요. 예. 뭐 있습니다. 예. 순항 미사일이 이지스함 같은 데서 발사하면 되는 거고요. 예. 네. 투발 수단이라는 게 이지스함이라던가 네, 아니면 그렇습니다. 전투기에서도 가능한가요? 전투기도 가능하죠. 그거는 어디든 가능, 지상, 뭐 항공, 해상 다 가능한 게 토마호크죠. 가장 발달된 무기죠. 가장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겠네요. 모르죠. 전혀 모르죠. 예. 예. 뭐 어떻게 뜰지도 모르죠. 뭐 기분 나빠하는 뭐 F-35 같은 스텔스 미사일 항공기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북한에게는 잡히지도 않는 전투기일 뿐만 아니라 속도도 빠르고 그거는 DAC라고 해가지고 핵을 떨어뜨리는 투발선을 쓸 수도 있고 미사일을 달아서 쏠 수도 있는 전투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북한들은 굉장히 산법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아, 셈법 얘기를 맨날 하니까요, 북한이. 네, 그렇죠. 근데 핵을 만약에 핵시설을 선제 타격한다 내지는 ICBM을 선제 타격한다 할 때는 전술핵까지는 필요 없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 도려내기 식으로 일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ICBM 능력이 완전 완성됐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불편하면 네. 그 전에 선제 타격하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뭐 그렇게 대용량의 전술 핵무기까지 다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네. 예. 어찌됐든 선제 타격의 가능성이 네. 상당히 높아졌다.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이 또 문제인데요. 뭐 그렇게 해서 ICBM 발사가 없어지는 것, 이것으로 뭐 끝나서 상황이 덮여지면 뭐 12월은 어쩌면은 뭐 평화로운 12월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네. 시끄럽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은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겠냐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것을 보복하는 방식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얘도 살고 싶어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기지, 그러니까 미국으로 뭐 본토기 사실은 뭐 불가능하기도 하고, 가장 많이 있는 우리가 28,000명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평택이든 어디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공격하면은 미국은 곧바로 이제 북한을 썰어버리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북한이 택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니에요. 미친 네. 사람이 아니면. 그렇죠. 미친 사람이라면 가능합니다만, 예.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디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어디일 것 같은데, 아.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분 나쁘면서도 대한민국이 반격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어디겠습니까? 서해 쪽입니다. 아. 이미 벌써 연평도에 관해서는 창린도에서 이야기를 했죠. 예. 연평도의 그 기억을 잊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연평도 서해 5도에 좀 만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쪽이 여전히 난 위험할 수 있다. 북한은 그에 대해서 반격으로 미국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반격으로 북한이 하게 되는데 반격을 할 수 있게 돼 보복을 하게 되는데 한국에다 하고 나면 미국은 또다시 할 필요는 없죠. 서해 5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또다시 할 필요 없죠. 예를 들어서 본토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본토에 공격을 해서 본토하면 전쟁이라 그거는 전쟁이 뭐, 될 예, 거고 또 뭐 되죠. 미국 시민도 대한민국에 많이 사니까 많죠. 문제가 예. 될 테지만 서해 오도는 그렇죠. 미국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으니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자존심을 세우면서 보복을 하면서 아프게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서대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대한민국만 이제 조 터지고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기싸움 하는데 대한민국만 조 터지는 그런 형국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예, 정말 무서운 일인데요.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달 12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북한을 선제 타격하고 북한은 보복으로 서해 5도를 공격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 지금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은 계속 그런 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대책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합니다. 모든 보수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얘기했듯이 중도까지 포함하는 대통합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총선에서 심판합시다. 그때까지요. 이인배TV 많이 봐주세요. 안보에 대한 얘기, 국제정치에 대한 얘기들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많은 공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신의 한 수는 구독 버튼 꼭 눌러서 200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1877-1477 정기 회원 가입 그리고 유튜브 회원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신의 한 수 좋은 소식 계속 전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